네, 여성가족부 폐지 대통령 대표 공약이기도 했는데 어제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그 여성가족부 폐지한다는 것이죠. 예. 핵심 내용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전 장관이셨습니다. 정연백 전 장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 기자님. 평소에 예.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장관님 오랜만에 저는 네. 듣습니다. 장관님 네. 되시기 전에 만나 뵀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여성가족부 폐지가 확정이 됐고 그 관련해서 이게 폐지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게 폐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전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당연히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적 여론도 폐지에 반대하는 거는 분명하고요. 예. 이미 10월 4일에 286개 시민사회단체, 사무금융노조, 보건의료노조 포함한 여성단체들이 이 폐지에 반대한다는 그 이미 성명서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여론을 조금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위반자들은요. 예. 정부 입장은 이게 본부가 돼서 오히려 훨씬 더 잘 될 것이다. 몸집이 커지고 관련해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요. 예. 그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고요. 예. 이것은 2001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고심을 하시다가 여성단체들의 강력한 요구와 김대중 대통령의 고심 끝에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출범시킨 그 역사적인 발전 과정이 뒤로 후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대신에 양성평등본부를 만들어서 그 본부장이 장관과 차관 사이에 직급 정도 돼서 산업 그 자원부에 있는 통상교섭본부 같은 그런 굉장히 큰 역할이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권에서는. 네. 예. 그런 주장이 바로 과거의 시행착오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 본부장이 될 산하에 갈 경우에는 사실 차관급도 잘 되기 어렵습니다. 일단 복지부는 일단 차관이 둘이기 때문에 제3차관은 임명하지 않겠다는 방침인데요. 예. 그 남성과 여성 문제, 성평등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말 국무부에 가서 발언권과 의결권이 있는 장관이 계속 문제 제기하고 설득하고 하지 않으면 관철되지 않습니다. 이게 2급이나 3급의 공무원들이 아무리 성평등을 현실화하려는 욕구가 있어도 절대로 관철되지 않은 것이 정부 구조입니다. 우리 관료사에. 그래서 이런 부분 전혀 현실성이 없어서 과거의 시행착오 끝에 만드는 것을 다시 역주행하는 것이어서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어떤 기능이 가장 축소될 것이다. 이런 점이 가장 우려된다. 그 점은 어떤 겁니까? 저희는 이제 지금 여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지금 그 여성 문제 본질은 사실은 스토킹법에서 나온 대로 여성 인권에 대한 침해 부분도 있지만요. 결국 저는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 저출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저출생 문제에 대한 여러 조사와 토론을 제가 장관 시절에 수도 없이 했는데요. 핵심은 결국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이는 저출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그거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세종시와 나주가 출생률이 높은 곳에서도 입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상 안정적인 일자리나 그 직장 내 성차별이나 이런 것이 해소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정부의 개편한 대로 고용노동부나 복지부에 가서 그것이 그 산하의 그 많은 정책의 일부로 집행돼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예를 들면 스토킹 처벌법도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스토킹 처벌법은 있지만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법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예. 이런 걸 고용노동부에서 하겠습니까? 복지부에서 하겠습니까? 여성가족부에서 해야죠.
여성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여성가족부가 네, 네. 필요하다. 예.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여성 일자리나 여성 임금, 성별 임금 격차 문제가 저희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가 고용노동부에 가서 여성들의 성별 임금을 해결하려면요. 이해 당사자들끼리 충돌합니다. 대통령 의지가 만약에 있다면 온 부처가 네. 협력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그때 어떤 그 여성 성평등 본부가 중추적인 네네. 역할을 할 가능성 그런 거는 없을까요? 아니 대통령님께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하시는데 그거 하시겠습니까? 그건 저는 대단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들 주장을 하시는데 예. 저는 상당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늘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가도 본부로 가도? 본부로 가도 예산이 늘어나는 건 그야말로 그거는 정책 기반자들이나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예. 예산이 지금 여성가족부를 없앤다고 하면서 5.8% 늘어났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뭐 늘어난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18.6% 일어난 거에 비하면 항상 예산은 조금씩 뭐 물가 상승률 따라서 그렇죠. 올라가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늘어나지는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 그 여성가족부의 예산에 비해서 독일의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예산은 우리의 10배입니다. 우리의 그 예산의 10배고 직원도 900명 정도에 이르거든요. 예. 여성부가 가진 고민, 가족과 가진 고민은 250여 명 정도의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고위 정치 지도자의 결단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그러나 어쨌건 제도나 기구상으로 이걸 보장을 되고 성평등이나 안정적인 일자리, 직장 내 성차별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어떤 힘 있는 단위나 부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가부 내에 있는 그 공무원들 과거의 직원들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니 저기 여성가족부 지금 김현숙 장관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예. 여성가족부 직원들이 폐지를 원한다고. 우리 프로에서 그랬어요. 예, 최강시사에서. 장관의 이런 발언은요 주관적이고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여성가족부 직원들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픕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성가족부 필요 없는 부처로 가고 흔들죠. 그리고 자기들은 때로는 10년간은 상관없이 여가부 폐지 정책을 집행해야 되고 여성가족부 문제는 고도로 정치화되어 있으면서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니까 직원들이 고초를 겪죠. 예. 그러니까 직원들이 지나는 말로 자조적으로 차라리 큰 부처에 가면 편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가끔. 그러나 젊은 직원들 중에서는 성평등이 중요하고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사명을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돌봄 문제인데 지금 여성가족부에 지금 제가 있을 때 보면 60-70%가 여성인데 예. 대부분 어린이가 있는 그렇죠. 어머니들이 많는데요. 예. 종합청소의 어린이집이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이 전부 복지부나 고용노동부에 가면 세종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전이 옳고 그르냐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개인들은 부담인데 과연 찬성을 할지. 그래서 저는 장관님이 어떤 근거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참 의심스럽고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개정안은 발의할 방침인데 오늘요. 네. 어떤 말씀을 해 주실지 한 20초 정도밖에 안 남아서 예. 예,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 그 민주당의 경우에도 사실은 민주당의 여성가족부를 존속시킨 건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고 정책적 일관성을 지키는 것은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성평등 포럼에서 IMF 부총재 고피나트 씨가 2035년까지 한국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같아지면 국민총생당이 지금보다 7% 맞아요. 성장할 거라. 이렇게 여성 노동이 중요하고 이건 여성가족부가 총괄 부서로서 컨트롤 타워로서 알겠습니다. 모든 정책을 집행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정연백 전 생각합니다. 여가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